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8월 18일 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뉴욕 증시 잠시 살펴보고요. 삼성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두 가지 종류의 폰들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자, 미국의 관세 전쟁 이후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사실 궁금하죠. 의외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S&P 500 기업 실적들을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셨을 때 이야기하기 좋은 내용들이라 생각되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10 things to watch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번 주 주요 소매업체 실적 발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합권, 네,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약 6포인트 상승했고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노보 노르디스크가 급등했습니다.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중증 간질환 치료를 위한 신속 승인 절차를 부여하면서 주가가 4% 이상 뛰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나옵니다. 2020년대부터 비만 치료제 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와 위고비의 제조사로 유명해지면서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의 흥행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원래는 일형 당뇨병을 필두로 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예전부터 유명한 회사가 노보 노르디스크입니다. 위고비와 삭센다는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고 위장 운동을 늦춰서 음식 섭취를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약물 모두 그런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 주요 차이점은 위고비는 주 1회, 삭센다는 1일 1회 투여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홈디포, 로우스, 월마트, 타겟 등 미 주요 대형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 실적을 통해서 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가늠할 것으로 보이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분기 S&P 500 상장 기업의 90% 이상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 그중 약 82%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페드, 즉 연준도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번 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페드와치 도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약 85%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다시 한번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삼성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3%에서 31%로 그야말로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56%에서 49%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이 지난달 갤럭시 Z 폴드 7과 갤럭시 Z 플립 등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하며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내구성 테스트 영상이 SNS에서 1,500만 회 이상 공유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의 고급 모델 판매는 전작보다 50%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예약 판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더블 폰이 이제는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애플은 여전히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 주가가 7.5% 하락하며 주요 빅테크 기업 중 테슬라를 제외하고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주가가 약 3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은 항상 신기술을 서두르기보다 시장이 성숙할 때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며 폴더블 역시 그 시점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는데요. 결국 애플과 삼성의 경쟁은 다시 화면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주도권을 놓고 두 회사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사실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었는데요. 자, 미국 관세 전쟁 이후 이 경제가 의외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이후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소비 위축과 물가 급등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소비를 주도했고 신성장 사업 투자 등이 충격을 흡수하며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0%에 달하며 이는 30년 전 36%에서 크게 튄 수치입니다. 노동소득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지난 6개월 연환선 기준 임금 상승률이 5.5%에 달했으며 실질 임금 상승률 역시 연 1점에서
1에서 1.8%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은 여전히 적극적인 소비를 이어가는 반면 저소득층은 카드빚과 대출 상환 부담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가 물가를 밀어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이유로 첫째, 일부 품목의 관세 면제, 둘째로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셋째로 선제적 재고 확보 전략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면제 유예가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관세 품목 비중이 확대되면 연말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물가 변수는 향후의 통화 정책 결정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투자 확대가 경기 완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제조업과 첨단 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상위 소득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소비 구조, 중산층, 저소득층 부채 부담 증가는 잠재 리스크로 꼽히고요. 그러나 동시에 AI 투자와 산업 정책 지원, 견고한 고용 시장이 미국 경제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2025년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S&P 500 기업 실적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S&P 500 기업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은 81%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부문별로는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금융, 에너지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보기술은 전년 대비 21.3% 성장했고 통신은 4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금융은 13.1%의 증가를 이끌었고요. 에너지의 경우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17.6%를 감소했습니다.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실적입니다. 소매업체 홈디포, 로우스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타겟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과 관세의 영향입니다. 약세를 보인 달러는 해외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관세의 영향은 일부 기업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면 이는 향후 소비자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를 전망해 봅니다. 자, 58%의 기업이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1분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치고요. AI 투자 관련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자, 소비자 지출과 관련해선 고용 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기록하며 경제 불확실 속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대형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으며 하반기에도 AI 투자와 환율 효과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주목하고 있는 10가지 포인트. 미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출범할 전망이지만 가상자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29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와 금 가격 소폭 상승하고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과 대형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 리스크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EU 정상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홈디포의 목표 주가를 425달러에서 432달러로 소폭 올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액체 NGL 탐사 생산하는 코테라 에너지의 목표 주가를 32달러에서 27달러로 하향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천연가스 공급 과잉으로 에너지 업종 전반의 목표가를 줄줄이 낮췄습니다. 자, 메타에서는 다음 달 신형기기 하이퍼노바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전에 있었던 그 레이뱅 라인과 유사한 스마트 글라스 기능과 소형 디스플레이를 갖춘 제품이죠. 하이퍼노바가 가격이 1,000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경처럼 가볍게 쓰면서 AR 체험을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는 장치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전망이고요. 반면 애플의 비전 프로는 높은 가격과 부족한 기능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이폰과 달리 헤드셋 시장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프리미엄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덟 번째로 바클레이즈는 세일즈포스의 목표 주가를 347달러에서 316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열 번째로 원자력 발전 관련 긍정적 뉴스도 나왔습니다. 구글과 카이로스 파워는 후자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가 2030년까지 테네시 밸리 전력공사 전력망에 연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테네시 엘라바마 데이터 센터 운영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